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2-2-19강 나갈 차례죠. 예, 오늘은 집단 발달 단계 이제 2시간 나누어서 수업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집단 발달 단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집단 발달 단계 같은 경우는 매년 두세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런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영역이니까 내용도 그다지 그냥 어려운 부분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점수 따는 영역입니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남들 다 맞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꼭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점수를 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집단 발달 단계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우선은 간단하게 이 선배하고 같이 이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몇 단계입니까? 5단계죠. 그렇죠? 예, 준비, 초기, 사정, 중간, 종결. 5단계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제 이거 할 때 있죠. 외울 때,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선배 이제 팁인데, 내가 이제 집단을 만들면은 준비 단계 뭐하고, 초기 단계 뭐하고, 사정 분석 단계 뭐하고,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놓고서, 공부를 하면, 좀 수월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도 이제 좀, 유리하고요. 저 점수가 좀 잘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후배님들도, 이제 직접 집단을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구상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오늘은 이제 여기 이제 사정까지 이제 수업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중간, 종결, 그리고 이제 문제, 수업을 이제 나갈 텐데, 우선 이제 여러분들 제일 처음 이제 준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제 뭐 특징도 있지만 특히 이제 과업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업. 그래서 이제 준비 단계 해둬야 될 게 이제 목표를 설정해야 되죠. 준비 단계. 당연한 겁니다. 그죠? 집단 만들면 뭔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집단으로 구성해야 될지,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이제 치료 집단으로 해야 될지, 과업 집단으로 해야 될지, 자조 집단으로 해야 될지, 또 이제 개방형으로 해야 될지, 폐쇄형으로 해야 될지, 이런 거를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집단의 크기, 인원수단은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몇 번에 한 번씩 만나면 좋을까? 일주일에 한 번, 2번, 그리고 만나는 시간은 어떤 좋을까? 이제 회합의 빈도, 이렇게 이제 몇 회, 일주일에 몇 회, 몇 번 만나면 좋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집단을 이제 계속해서 끌고 나갈 것인지, 이제 아니면은 어느 기간 정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집단의 지속 기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모임 장소는 또 어디로 해야 될지. 그렇죠? 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 단계에 해 둬야 될 일이죠. 자, 그리고서 이제 준비 단계 해야 될 일 중에서 이제, 집단 활동 계획서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라는 거냐면, 회기별, 만날 때 이제 주제 있죠?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아야 돼요. 그래서 회기별 주제를 하는 이제 집단 활동 계획서 같은 거, 계획서 우선 작성을 해 둬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의 어떤 참여 자격,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같이 누가 하면 파트너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즉, 공동 지도자, 참여 여부 같은 경우도 한번 고려를 해 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단계에는 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사전 면접을 해야 돼. 구성원들 이제 한번 와서 한번 면접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 단계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뭐 한 겁니까? 이제 미팅한 거야. 모인 거예요. 이제 모인 거예요. 이제 모여서 제일 먼저 할 게 이제 우리 대학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뭐 하죠? 요즘 뭐 중고등학교도 다 뭐 합니까? 오리엔테이션 하잖아. 그죠?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초기 만나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집단 구조화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집단의 어떤 규칙을 이제 수립하기,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집단의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을 수립하기도 하고요. 자,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역할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역할에 대한 이제 책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히 합니다. 이렇게 어떤 집단 구조화하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고요. 초기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만나면 서먹서먹 하잖아요. 서로가 잘 믿지도 않고, 이제 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서로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는 것이 이제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과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 어떻게 됩니까? 초기에는 이제 좀 어디 모임 가고 그러면 집단이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항감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좀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제 문제 행동에 있는 그런 구성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비자발적으로 온 그런 어떤 그 구성원들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잘 대처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초기 단계에 뭘 하냐면 계약합니다. 초기 단계 계약.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초기 단계 해야 될 것 쭉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사정입니다. 사정은 여러분들 크게 세 부분에서 사정해야 돼요. 분석해야 될 것은 크게 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개별 구성원들, 당연한 거겠고요. 개별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제 사정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전체 집단으로 이제 한번, 사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을 또 사정을 해야 돼요. 외부 환경, 이런 것들을, 세 부분에 나눠서 사정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개괄적으로 사정까지 이제 선배하고 쭉 살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칠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딱 보니까 집단 발달 단계 5단계. 준비. 넘버 1. 준비. 두 번째, 초기. 세 번째, 사정. 네 번째, 중간 단계. 다섯 번째, 종결 단계를 거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 자, 제일 먼저 이제 준비 단계죠. 준비 단계 해야 될 것이 이제 집단 계획 단계, 시작 단계, 집단 구성 단계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 단계에서 이제 쭉 해야 될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단 목적, 필요성 정하게 목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집단 목표를 준비 단계에서 정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요. 그런데 집단 목표를 이제 사회복지사가 이제 모이기 전에 미리 이제 목표를 정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막상 만나고 보니까 목표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좀 이제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초기 단계 구성원들과 합의하에 뭐가 가능하냐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는데 준비 단계 어떻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초기 단계 구성원들과 합의하에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정리해두고,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평가 계획 같은 경우는 언제 합니까? 여러분들 종결 후에 하는 거잖아. 종결 후에 해야 할 평가 계획이 있죠. 이거를 미리 준비 단계에 다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종결 단계 가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종결 후에 이제 평가가 됐는지, 평가가 우리가 제대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준비 단계에 미리 평가 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두고요. 집단 구성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에 따라 구성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나왔는데 당연하겠죠. 집단은 목적과 목표에 따라 구성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동질성, 이질성이 균형을 고려해야 된다. 동질성, 이질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나치게 동질적이고 지나치게 이질적이면 발달에 여러분들 당연히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좋지 않다라는 거 그건 당연한 거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제 동질성, 이질성 어떤 게 같고 틀린지 이거를 고려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 어떤 부분에서의 동질성, 이질성인지 이거는 그냥 이 선배 그냥 말로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참여 동기 같은 거 그렇죠? 이제 참여한 동기가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모여놔야 되겠죠. 동질적으로. 그래서 참여 동기의 동질성, 이질성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개개인이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문제점들이 유형에 따라 동질적, 이질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또 구성원들이 인성에 따라 활발한 아이들 아니면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어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활발한 구성원들 아니면 이제 좀 정적인 구성원들 나눠서 동질적인지 이질적인지 이거를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동질성, 이질성을 고려해서 집단을 구성을 하는데 기억해둬야 될 건 앞에도 얘기했지만 지나치게 동질적이거나 지나치게 이질적일 경우엔 집단 발달에 좋지 않다, 부정적이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쭉 여러분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집단의 유형 봅니다. 뭐 집단 유형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렇죠. 치료 집단, 과업 집단, 자조 집단. 또 치료 집단에 또 뭐 있었습니까? 지지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치유 집단.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걸로 여러분들이 결정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구조화 집단, 비구조화 집단, 개방형 집단, 폐쇄형 집단 있으니까 어떤 걸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구조화 집단은 나오는데, 구조화 집단이라는 것은 사전에 정해진 목표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시스템적으로 다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대로만 하면 돼. 그거를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구조화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냥 지도자에 따라서 그냥 쭉 알아서 그냥 정해진 목표에 따라가는 게 구조화 집단이고요. 비구조화 집단은 어떻게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어.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비구조화 집단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맞춰서 가야 되려면은 지도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구조화 집단 같은 경우는 지도자가 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왜요? 틀이 없어. 정해진 틀이 없어.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집단을 운영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도자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두고, 또 구성원들이 자발성이 요구됩니다. 자발적으로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 구성원들이 어떤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게 또한 지도자의 역할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발성이 요구되는 것이 여러분들 비구조화 집단이고, 만약에 이제 자발성을 이끌어내지 못했어. 그럼 여러분들 비구조화 집단은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성원들의 어떤 자발성도 무지하게 요구되는 게 비구조화 집단이라는 거. 개방형 집단, 폐쇄형 집단은 뭐 다 알죠. 개방형 집단은 어떤 거라고 했어? 가입과 나가는 곳이 이제 퇴출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자기 나가는 거, 방출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게 이제 개방형 집단이죠. 이제 자주 이제 구성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응집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낮고요. 응집력은 당연히 낮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유동성이 어떻게 됩니까? 크죠? 유동성. 하나 적어 놓을게요. 유동성은 구성원이 자주 나가다 들어오다 보니까 유동성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발달 예측이 어려움이 있다. 당연하겠죠.
발달 예측에 어떻게 자꾸 구성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발달 예측이 어려움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 위기 상황. 위기 상황이라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무슨 집단? 치료 집단이겠죠. 치료 집단. 급한 분이야, 급한 분. 어떤 급한 분, 정신적으로는 이제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있죠. 급하게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게 어려우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쉽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응급 위기 상황, 그런 치료 집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방형 집단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죠? 네, 당연한 거겠고요. 개방형 집단, 당연히 이제 자조 집단. 이거는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 같죠? 이 선배가. 스스로 만들어진 집단 같은 경우는 강제성이 없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개방형 집단입니다. 응집력은 떨어진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렇지만 유동성은 크다라는 거 정리해 둡니다. 폐쇄형 집단은 여러분들 가입과 탈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유롭지 못한 집단, 자유롭지 못한 집단을 폐쇄형 집단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들만 계속 가니까 어떻게 연속성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높지요. 응? 응집력은 어떻게 됩니까? 응집력. 이건 그냥 생각해낼 줄 알아야 되겠죠. 응집력은 당연히 높고요. 유동성은 어떻게 됩니까? 못 나가니까 가입과 탈퇴가 부자연스러우니까 유동성은 당연히 낮은 거지. 그렇죠? 자, 이렇게 어떤 집단의 유형으로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집단의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의 크기는 너무 클 경우에 구성원들의 참여의식이 낮다라는 거. 구성원들이 참여의식이 낮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통제 개입에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관리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으면 관리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집단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목적 달성할 만큼 작고 경험의 다양성을 제공할 만큼 크게 구성한다. 참 애매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적절하게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해두고 크기가 클 경우에 이런 관리도 어렵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집단의 크기가 너무 클 경우엔 서로 상호작용은 어떨까? 상호작용, 집단이 크니까 상호작용도 많아져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 여러분들, 교인들끼리 서로 잘 만납니까? 안 그렇잖아. 그렇죠? 예. 작은 어떤 개척교회 같은 경우가 더 사람들 자주 모이고, 단결심도 좋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집단의 크기가 크면 상호작용은 여러분들 줄어듭니다. 여기다 적어 놓을까요? 집단 크기가 크면 상호작용, 구성원들끼리 상호작용은 줄어든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너무 크면 하위 집단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 하위 집단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단점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단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많으면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한 직업군들이 이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이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또 이점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기술도 얻을 수가 있겠고요. 어떤 다양한 이제 인적 자원들이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잡한 과업 같은 경우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다룰 수 있을 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듯 어떤 집단의 크기가 클 경우에 단점뿐만 아니라 장점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회합의 빈도 봅니다. 횟수와 시간 결정 이렇게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주 1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말고요. 아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집중력이 낮죠. 집중력이 낮기 때문에 횟수를, 즉 빈도를 많이 하고 시간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줄여야 된다라는 거.
줄여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동의 경우는 성인에 비해 집중력이 낮기 때문에 시간은 줄이고 만나는 기회, 횟수, 빈도는 높여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이제 다시 한번 뒷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의 지속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의 지속시간, 충분한 회기로 계획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 선배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할지 회기 종결 시점을 길게 시간 정하지 않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정하고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겠고요. 자, 그리고 집단 모임을 위한 공간은 원형이 좋다. 서로 얼굴 쳐다볼 수 있는 원형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임 장소까지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준비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정도 이제 집단 활동 계획서 잠재적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준비 단계 해야 되는 겁니다. 집단 활동 계획서에서는 여러분들 회기별 주제, 회기별 주제를 작성하고 적어야 된다라고 했었고, 또 기관장 및 관련 체계의 어떤 승인, 집단 만듭니다라는 어떤 승인을 얻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잠재적 성원을 모집하는데, 이제 성원의 어떤 참여 자격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공동 지도자 참여 여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모집 방식과 절차 같은 경우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사전 면접을 실시하는데, 미리 만나기 전에 개별적으로 이제 한번 면접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계약은 여러분들 아까 이 선배가 얘기할 때 언제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초기에 한다고 했잖아요. 초기에 계약을 하는데 사전 면접 단계에서 계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준비 단계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했고요. 이제 초기 단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개입 시작입니다. 개입 시작. 첫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처음 갔을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집단에 처음 이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뭐를 배우고자 이제 동호회 처음 들어갔을 때, 첫 만남 기억나실 거예요.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두리번 꼬고, 쟤는 뭐 하는 애인가?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이 어떨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서로를 탐색하는 시작을 갑니다. 시간을 갖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궁금한 거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가벼운 대화를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첫 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선배도 딱 보니까 처음 만나서 이야기한 사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관계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대화인 것 같아요. 이건 시험과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대화도 하고 그런 데가 이제 초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이 초기 같은 경우에 누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죠. 이제 사회복지사라든지 전문가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목적으로 여러분들 그 사회복지사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갑니까? 아니면 이중적 잣대를 뗍니까? 이중적 잣대를 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야. 저 사람이, 그 지도자니까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겠고, 또 어떻게, 괜히 또, 만나면 좀 뭐하고 그러니까 회피하려는 마음도 좀 있고, 그래서 친함과 회피 두 가지 어떤 이중적 성향을 사회복지사, 즉 전문가에게 나타낸다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성원들이 처음 만나다 보니까 불안감이 높습니다. 예, 불안감이 높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집단 지도자에 집중을 하죠. 구성원들끼리 잘 모르다 보니까 떠들지도 못하고 항상 여러분들 학기 초에는 선생님들한테 잘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주목합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의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요. 또 지도자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렇다라는 이야기고. 자, 그리고 이제, 성원 간이 이제 서열화가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죠. 초기 단계에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어떻게 고향에 같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취미가 같은 사람이라든지,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위 집단이 등장하게 되는, 요렇게 네 가지 특징을 보이는 시기가 언제다, 여러분들? 초기 단계다. 초기 단계다. 이렇게 정리해두고 과업봅니다. 과업은 다 중요합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다 보면 대부분이 어디서 나와 문제가 여러분들 과업에서 나옵니다. 자, 천만담입니다. 천만다음에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뭐합니까? 오리엔테이션 하잖아.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집단 구조화를 하죠. 예, 집단 구조화. 한마디로 말해서 구조화한다라는 건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얘기겠죠. 예, 규칙도 만들고요. 규칙도 만들고 개별 생원의 어떤 역할 같은 거. 자, 그리고 이제 목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뭐를 한다 여러분들? 집단 구조화를 한다. 예, 첫 번째 과업입니다. 한번 칠판을 보죠. 집단 구조화,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는 거. 어떤 집단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우리가 이런 목적에 의해서 만났습니다. 목적을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규칙을 수립합니다. 서로 간에 구성원들 간에 규칙을 수립하고요. 성원들이 어떤 의무, 책임, 역할 등을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뭘 한다 여러분들? 집단 구조화, 좀 시스템을 만드는 시기가 초기 첫 번째 주요 가업이고요. 두 번째, 집단 성원을 소개한다. 서로 이제 소개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서로 서먹서먹하니까 서로 이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서로 소개하고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집단 성원 소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여러분들, 그 초기 때는, 이제 서로 서먹서먹하고 서로를 잘 믿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제 지도자, 사회복지사도 잘 믿지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구성원들도 잘 믿지를 못하니까 초기에서 여러분들 핵심적인 과업은 아까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을 했지만 신뢰감 회복이 가장 큽니다. 신뢰감 회복.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과업 중에서 초기 머릿속에 정리해 두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 둘씩. 자, 집단 목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요. 집단 목적과 관련된 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테는데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팜플렛 같은 거 나눠주고요. 자, 그리고 집단 성원 간 공통점을 찾아서 상호 연결되도록 원조를 해준다. 서로 친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신뢰감을 쌓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집단 성원 간 뭐를 한다, 여러분들?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집단 성원의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저항감, 초기에 만났을 때의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것이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업무 중에 과업 중에 하나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이 선배 생각은 이게 능력인 것 같아. 딱 보면은 딱 이 선배도 딱 가서 이제 보면은 지도자가 이런 거를 잘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요. 사회복지사도 이런 거를 잘하는 어떤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를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가서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능수능란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 이런 일들 이제 맡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능력을 키우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 집단 성원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대처하기, 문제 행동.
대부분이 이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그냥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 자발적으로 나 이거 해야 될 거야. 이제 해결해야 돼. 문제 해결해야 돼. 이렇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제 비자발적인 상황, 어떠서 뭐 엄마가 뭐 억지로 가라고 해서 왔다든지 아니면 기관에 의해서 어떤 기관에 의해서 위탁받았다든지 이런 어떤 강제적으로 온 성원들 있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 행동이 많이 나타나죠. 이럴 때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문제 행동에 대해서 있죠. 이거를 확대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문제로 확대해서 다루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 개별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다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초기 문제 행동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개인 문제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개별 문제로 다뤄야 된다. 전체 문제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나이 좀 드신 우리 이제 그 후배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있죠. 전체 기합 같은 거 너무 많이 받았잖아. 전체 기합.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았잖아요. 그죠? 누구 하나 떠들어. 야, 일어서 책상 위에 올라가. 그러면서 그냥 맞고 내가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았던 기억이 너무나 많습니다. 억울하게.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개별 문제는 개별 문제로 다뤄야지 전체 문제로 다루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초기에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될 것이 해야 될 과업 중에서 하나 계약하기가 있었죠. 자, 요렇게까지 초기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봤으면 이제 뭐에 대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사정입니다. 사정. 세 부분에 나눠서 기억해 둬야 된다라고 했어요. 개별 성원 사정, 전체 집단 사정, 외부 환경 사정.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 사정을 해야 된다. 그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려운 점 없습니다. 사정할 때, 개별 성원 사정할 때, 미리 개별 프로파일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성원들이 성장 과정이라든지 또 특이사항이 어떤 거인지 취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개별 프로파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기억해 둬야 될 것은 개별 성원 사정할 때 있죠. 차별하면 안 돼. 동등하게 사정해야 돼. 동등하게 사정해야 된다는 거까지 머릿속에 정리해야 됩니다. 자, 칠판 보도록 하죠. 개별 성원 사정할 때 개별 프로그램을 미리 문서하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미리. 자, 그리고 집단 구성원의 어떤 변화, 성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런 프로파일 같은 경우를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 개별, 구성원의 사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동등해야 된다. 동등하게 사정해야 된다. 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두고. 두 번째, 전체 집단에 대해서 사정하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집단에 대해서 사정하기 이렇게 나오고,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집단 내 상호작용, 1번. 자, 집단 내 상호작용 사정. 2번, 집단 규범 사정. 3번 하위 집단 사정.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둡니다. 제일 먼저 전체 집단에 대해서 사정하기 중에서 첫 번째 집단 내 상호작용. 집단 내 집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어떻게, 사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력이 누구한테 이제 집중되어져 있는지, 누가 이제 대빵 먹고 있는지, 이제 살펴봐야 되고요. 이제 집단 목표가 이제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성원 간의 이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민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집단 내 상호작용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단 규범 사정입니다. 규범 만들었겠죠. 집 규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와 함께 만든 규범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집단 내 만들어진 규범 있죠. 집단 내 집단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거, 이런 규범 같은 경우는 집단의 목표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사정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이런 어떤 규범 같은 경우는 전체 목표와 부합하는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위 집단을 사정한다. 하위 집단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나이가 이제 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라든지 아니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하위 집단을 만들었을 때 이 하위 집단의 구성에 전체 집단의 어떤 목표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정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겠고요. 자, 이렇게 전체 집단에 대해서 사정하기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집단 외부 환경에 대한 사정입니다. 외부 환경에 대해서 사정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들? 외부 환경까지 왜 우리가 신경 써야 될까? 뭐 때문에 그럴까? 그렇죠. 뭐니 해도 돈 때문에 그렇죠. 뭘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집단을 인가하고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 사정합니다. 지원하는 기관. 그래서 집단에 대해서 인가를 하는 기관 아니면 지원하는 기관,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집단 지금 만든 집단과 목표가 같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고 사정을 해야 되겠고, 또 자원 할당, 가장 중요한 게 자원 할당이겠죠. 돈은 이제 얼마만큼 이제 우리가 돈이라고 얘기하면 좀 우리가 좀 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자원 할당은 얼마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제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호 조직 간의 환경 사정 이렇게 나오는데, 상호 조직 간이야.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도 지금 우리 기관에서 만든 집단과 이제 똑같은 집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또 이제 연계했을 때 서로 이제 장점 같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 사정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정리를 해두고, 세 번째 지역사회 환경 사정 이렇게 나오는데, 지역사회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우리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공감을 하고 있는지, 또 지원은 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사정 분석까지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운 부분은 없죠.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집단을 만들 때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 선배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장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고요. 한번 공부했던 거 한번 꼼꼼히 훑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오른손 들고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